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영어 온라인 클래스 마지막 수업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자, 페이지 130쪽을 펴주시면 돼요. EBS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있죠? 그거 130쪽에 선적 조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이라는 거는 적, 실을 적. 배에다가 화물을 싣는 것을 선적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적 조건은 크게 선적 시기와 선적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매도인, 여기서 매도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 즉 수출상에 해당이 되겠죠. 수출상이 자신의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수인, 여기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수입상에 해당이 되겠죠. 수입상과 선적 시기, 선적 방법에 의해 맺은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 시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적 시기, 먼저 단월 선적. 여기서 단이라는 거는 하나 단, 하나의 월을 선적하는 건데요. 특정 월로 선적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7월에 보내주세요. 이런 게 단월 선적이고요. 연월, 여기서 연이라는 거는 반복할 연, 연속될 연의 연월이에요. 그래서 특정 월에서 다른 특정 월까지 연속해서 약정을 하는 거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제품을 선적해서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가 연월 선적이 되겠죠. 그 다음 특정 기간 선적은 만약에 한 달을 두 단계로 나누게 되면은 전반과 말일까지 이렇게 후반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은 한 달을 반으로 쪼개면 15일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말일까지 30일 또는 31일까지 나누는 것을 후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한 달을 세 단계로 나뉘게 되면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7월 31일까지 제품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7월 중순까지 제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7월 20일까지 제품을 선적해주면 되겠죠. 다음 특정의 선적은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7월 16일에 제품을 선적해 주세요 라고 하면 7월 16일에 제품을 이제 선적을 해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조건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적을 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을 하는 걸로 여기서 신용장 수령 후 14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용장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 대금 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선적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시를 다는 게 조건부 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선적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 1개 달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분할 선적. 여기서 분이라는 걸 나눌 분자. 나누어서 제품을 선적을 한다는 거예요. 볼게요. 특정 기간 동안 매매 목적물 전량을 수회로 나누어 서로 다른 항로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분할 선적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 100개를 수출을 할 거예요. 100개를 수출을 할 건데 수량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를 나누어서 30개 먼저 보내고 70개 먼저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량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100개를 한 번에 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긴급하게 먼저 30개를 보내야 된다. 그럼 급하니까 항공운송을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는 물건은 급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서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 항로가 다르다는 거는 가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도로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도로가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은 같은 선박이지만 다른 배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분할 선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부 선적 볼게요. 할부 선적 역시 분할 선적과 동일하게 분할 횟수, 수량,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분할 선적과의 차이점이 바로 상호 협의하에 선적을 하는 게 할부 선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가방 100개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수출상이 임의대로 30개 보내고 70개를 보내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상과 수입상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제품을 이제 수입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먼저 30개 정도 팔고 나중에 70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70개는 한 달 뒤에 보내주세요. 그럼 수출상이 네, 알겠어요. 그럼 30개는 이번 달에 보내고 나머지 70개는 다음 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상호 협의하에 제품을 나누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할부 선적이 되는 거예요.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의 차이점 구분되시죠? 임의대로 수출상이 이제 물건을 보내게 되면 분할 선적. 그 다음에 수출상과 수입상이 상호 협의하에 사전에 먼저 제품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낼지를 정한 다음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할부 선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환적은 여러분들 아침에 등하교 하면서 이제 지하철 뭐 많이 해요? 환승하시죠? 같은 환이에요. 여기서 환은 바꿀 환자거든요. 여기서 우리 배우는 환, 적은, 적. 물건을 실을 적. 물건을 실는 운송수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을 환적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호선에서 3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이동의 편의성이나 또는 화물이 이동하는 도중에 선박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른 선박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이거를 환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 진도는 오늘 배우는 선적 조건까지 130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2차 수행평가 공부 철저히 해서 이제 모두들 수행평가 잘 보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수고했어요. 오늘 수업은 좀 짧은 편이니까 이제껏 했던 내용들 총 복습하고 수행평가에 몰입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수고했습니다.